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상대로 검찰이 맹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림픽에 참석하느냐 여부가 관심거리였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국가의 통합성을 위해서,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그 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는데 가장 노심초사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나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 두 분이 평창올림픽 유치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내일 평창올림픽을 이용하는 사람들, 내일 평창올림픽을 즐기는 사람들은 우물을 마실 때 그 우물을 누가 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정신을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음수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동양문화권에서는 유명한 말이죠. 우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자. 평창올림픽을 즐길 때는 누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했느냐를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두 사람한테에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강원도가 세 번째로 평창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평창올림픽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강원도가 낙후한 지역인 점을 고려했다. 또 한국이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다 개최하는 6번째 나라가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또 전임 정부 때 이미 1조 원의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알펜시아 등 많은 시설이 그 용평에 평창 부근에 들어섰는데 이게 잘못하면 쓸모없게 된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세 번째 도전에 자신이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18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김진성 강원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 득표에 가장 중요한 IOC 위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요청해가지고 이 IOC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그래야 유치 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때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동안 11번이나 해외 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0명의 IOC 위원을 거의 다 만났답니다. 반대표를 던질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을 5번이나 만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유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2011년 7월 초에 IOC 총회가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면서 일정을 5박 6일로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거기서 IOC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직접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의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주최국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한국말로 하지 말고 꼭 영어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3분을. 그래서 더반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연습을 외워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목이 쉴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그룹 회장을 했던 분으로서 유명한 전설적인 세일즈맨이기도 한데 그 경험을 아주 충분히 살려가지고 평소에도 세계 이 IOC 위원들과 자주 교감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각각 개인의 가족관계, 성향, 관심사, 이력을 파악해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현지 주재 한국 대사관의 직원을 통해서 인편으로 꼭 보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 때도 그 IOC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현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네갈은 프랑스와 긴밀을 함으로 그 IOC 위원이 말하기를 우리는 프랑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때 프랑스의 앙시가 후보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고를 하나 하더라고 합니다. 1차 투표에서 이겨야 한다. 아시아 국가 표를 많이 얻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더반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10여 명씩 IOC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위원들의 양력과 인맥을 꼼꼼히 외워서 그 관심사부터 이야기를 꺼내 지지를 모아갔다는 것이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샌드위치로 끼니를 대신하기를 3일 동안 했답니다. 그때 수행한 참모들 이야기 들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설득하면은 나중에 저녁에 돌아올 때는 아주 녹초가 된 듯한 그런 아주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95표 중에 한국 평창이 63표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뮌헨은 25표, 프랑스의 앙시는 7표에 그쳤습니다. 압도적으로 된 것이죠. 이 과묵한 이건희 회장이 울먹이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쳤습니다. 이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평창 유치팀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는 조그만 부분을 담당하였을 뿐입니다. 당시에 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했던 참모의 증언으로는 역시 삼성이라는 위대한 회사를 가진 이건희 위원의 영향력이 득표 활동에 주요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건희 회장이 만나자고 하면은 거절하는 IOC 위원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기온은 비교적 따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또 체감 온도가 문제가 되고, 더구나 그 올림픽 스테디움이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가지고 아마 상당히 선수와 관중들이 좀 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 개막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최국이 국호도 없이 국기도 없이 공동 입장이라는 그
애매모호한 명분 앞세워가지고 남북한이 동시 입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평화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대국민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고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실명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평창올림픽을 선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 거기에 끌려가는 이 정부의 유감이 많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합니다. 태극기는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호를 변조하는 것은 그건 반역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평창올림픽을 우리 국민들이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